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석박통합과정 김나리입니다. 저는 오늘 얼마 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EMBC 학회를 통해 접하게 된 연구 몇 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뒤쪽에 포스터의 경우에 화질이 다소 안 좋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포스터에서는 다들 잘 아시는 칵테일 파티 문제처럼 여러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어떤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 오디터리 어텐션에 대한 것을 이어 EEG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이 해당 연구에서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기반의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했는데,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는 고밀도의, 그러니까 채널이 많은 두피 뇌파를 사용을 하거나 반구 간의 관계성만을 다루고 이 이어 이지에 대한 어떤 귀 내부나 귀 간의 그 위치 간의 종속성을 함께 모델링하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양쪽 귀에서 얻은 EEG 신호를 활용을 했고, 한쪽에 이 10개의 전극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맨 처음에 인트라 이어라고 해서 각각의 위치 안에서 이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고, 그래서 각 귀 내에서의 전극 간의 이런 공간적인 관계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터 이어 크로스 어텐션 모듈이라고 해서 이 다음에는 이 양쪽 귀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많이 접해보셨을 그런 어텐션에 기반해서 쿼리키 밸류로 활용을 해서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그리고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각각 어텐션을 계산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 추출한 어텐션을 컨캣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 멀티 클래스를 분류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클래스는 오디터리 자극 자체가 4개여서 4클래스로 진행이 되었고, 아래쪽에 화질이 좀 안 좋아서 결과가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이쪽 결과를 보시면 가장 앞쪽이 일반 CNN 그냥 모델을 활용을 했을 텐데, 가장 뒤쪽에 빨간색의 이 XAG-넷을 활용을 했을 때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도 이제 이어 EEG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류를 진행할 때 어떤 이런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좀 함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터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코페니아라는 근감소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연구인데, 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과 일반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이 보행 중에 어떤 뇌파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EMG와 EEG의 어떤 그런 커플링을 조사하고자 한 연구였습니다. 제가 이 포스터를 좀 유의 깊게 본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뇌파나 심전도 기반으로 이 골격근량을 추정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집중해서 보았던 포스터이고, 제 연구 결과와 좀 연결을 지어서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이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근감소증 노인과 일반 노인이 보행 중에 측정한 뇌파를 활용을 한 것인데,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 X축을 기준으로 가장 첫 번째가 세타, 그 다음 알파, 로우 베타, 하이 베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바그래프의 회색이 근감소증 환자 노인이고, 검은색이 일반 근감소증이 없는 노인인데, 센트럴과 퍼라이어털 그리고 프론탈 영역에서 이 뇌파의 크기가 좀 통계적으로 의미하게 대부분 이 근감소증 환자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파의 파워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해석을
이 논문의 이 포스터의 저자는 일단 보행 조절을 위해서 이 뇌파 크기가 이 근감소증 환자에서 더 크다는 것은 보행 조절을 위해서 신경 자원의 소모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 근감소증 환자는 걸을 때 더 많은 신경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왜냐면 그 골격근량이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걷는다라고 이제 좀 유추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결과는 저희 연구 결과와도 좀 부합이 되는 게, 저희 연구 결과에서는 골격근량과 이 그 뇌파 전체적으로 델타부터 감마까지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결과와 좀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후에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때 이렇게 좀 골격근량이 적을수록 어떤 더 많은 신경 에너지를 소모하고 신경 자원이 좀 더 필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연결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유의 깊게 보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좀 유의 깊게 들었던 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해당 세션에서는 SSL, SEEG라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세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EEG 데이터를 활용한 이 BCI에서는 데이터 노이즈나 채널, 라벨링 비용 등으로 인해서 실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과제마다 뇌파 반응이 달라지거나 피움자마다 뇌파가 또 다르고 전극 위치마다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뇌파를 이 라벨링 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최근에 셀프 스퍼바이즈드 러닝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SE 스퀴즈 앤 익시테이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SE 구조를 활용을 했는데, 이 구조를 처음 제안한 논문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굉장히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널 by H by W 이렇게 이루어진 데이터를 이 채널별로 이 H by W를 글로벌 에버리지 해서 1 by 1 by 채널 이렇게 크기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수식적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이 과정에서 웨이트가 도출이 되게 되는데, 이 웨이트의 경우에는 채널마다 웨이트가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후에 익시테이션 과정에서 도출된 웨이트에 이 글로벌 에버리징을 한 이것을 곱해주게 되면 이제 각 채널별 중요도 웨이트가 곱해진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원래 데이터에 곱해줌으로써 이제 어떤 채널이 가장 중요한지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네트워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이렇게 타임 시리즈의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2초씩 자르게 됩니다. 2초씩 윈도우로 분할을 하고, 그리고 이 2초로 자른 데이터를 50ms씩 분할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D 매트릭스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 RGB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이 입력 데이터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앞선 이 스퀴즈 앤 익시테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이 모델을 제안한 논문을 봤을 때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뇌파 데이터도 RGB 데이터로 좀 변환을 해준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에 또 보시면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서 사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여러 관점에서의 데이터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modified based encoder with SE net이라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레즈넷 모델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 레즈넷 모델의 중간에 앞서 말씀드린 이 SE 블럭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중간에 SE 블럭을 넣어줌으로써 그 각 중요한 채널 정보들이 학습되도록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소량의 데이터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과를 보시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뭐 2D 이미지나 스펙트로그램 그리고 로우 이지 시그널을 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 91%로 다른 것에 비해서 높거나 같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또 TUH라는 이 데이터셋을 활용했을 때도 로우 이지,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시그널에 비해서 이 데이터, 그 2D 이미지 데이터로 해당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 85%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세션의 경우에는 기존의 딥러닝 BCI 모델들은 뇌파의 이런 시공간적인 정보를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이렇게 그렇게 따로따로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뇌파는 시간과 공간 정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학습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 스페셜 템포럴 이지 패치를 적용을 해서 뇌의 다양한 영역과 시간대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시면 먼저 템포럴 CNN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1D CNN으로 해서 시간축 방향으로 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CNN을 적용하는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페셜 패치 모듈이라고 해서 이 EEG 채널들을 로컬 그리고 글로벌 그룹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는데, 로컬의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극 채널들을 영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한 것이고, 해당 연구에서는 그 11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은 이 채널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세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 모두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의 영역으로 이제 그룹핑을 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각 그룹에 대해서 이 필터, 학습이 가능한 그런 CNN 필터를 적용을 해서 해당 이 로컬의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채널, 그러니까 같은 그룹으로 묶인 채널들끼리 평균을 해서 이 로컬별로 대표 피처인 이 패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글로벌의 경우에는 그냥 전체 채널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해서 이제 글로벌 공간의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이 패치들을 다음에 템포럴 패칭 모듈로 가지고 와서, 사실 그냥 이 모듈에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슬라이싱을 해가면서 이렇게 분할을 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서 학습한 시공간적인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런 패치들로 토큰들로 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을 통해서 좀 그 분류 성능을 이 어텐티브 스테이트에 대한 2클래스 분류를 진행을 했을 때 다른 모델들보다 한 10%? 많게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날 만큼 높은 결과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스페셜 패칭 모듈이나 이 템포럴 패칭 모듈 같은 것들이 없었을 때, 그리고 유무에 따른 이 정확도 차이를 봤을 때 모든 모듈들이 있었을 때, 모델이 온전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를 다녀오면서 확실히 딥러닝 모델 적용을 함께 진행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각자 나름의 이런 좀 모델들 튜닝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 분야나 주제가 있었지만 훌륭한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연구이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